30초 정도, 40초 정도, 30초씩 이후에 40초 정도, 30초 정도. 자, 이렇게 3분 정도 루틴으로 발을 관리하시게 되면 발등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저녁만 되면 신발끈부터 풀게 되는 발등 통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발등 통증이 있는 경우에 신발끈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발 모양 때문일까요? 자, 오늘은 발등 통증의 원인과 이유를 좀 구분하고 자가 케어 방법 알려드리면서 인솔이 언제 착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마무리 침 치료는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신발의 압박 때문이죠. 보행을 할 때 신발끈을 너무 꽉 조여 놓은 경우에 보행을 하고 나서 그 조인 부위의 압박으로 인해서 발등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먼저 끈을 풀고 느슨하게 풀고 걸어 보시면 통증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끈 묶는 방법이 있는데 발등의 압박을 줄여주는 러너스 레이싱이라는 끈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끈을 묶고 보행을 하고 나서 발 통증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끈을 묶는 방법을 변경하시게 되면 발 통증을 잡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발등 신전근을 과사용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발가락을 위쪽으로 잡아 당겨주는 신전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짧아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걸 말하는데요. 체크 방법은 이렇습니다. 발가락을 위로 제껴 놓은 상태, 발목을 최대한 위로 꺾어 놓은 상태에서 발등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신전근을 마사지했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발등 신전근을 과사용했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발의 정렬 문제입니다. 즉, 평발이 있거나 이렇게 평발이 있어서 아치가 무너졌거나, 자, 이렇게 요쪽으로 발등이 너무 높은 경우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평발은 보행을 할 때 발 아치가 안쪽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중족골에 비틀림이 유발됩니다. 이런 비틀림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발등에. 그리고 요쪽 같은 경우에는 아치가 너무 높죠. 그러다 보니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지지하는 면 자체가 좁습니다. 이렇게 앞쪽과 뒤쪽 일부만 지지를 하다 보니 충격이 전달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이 발등으로도 전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발등에 주어지는 충격이 신발 윗천장과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발이 있거나 발아치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자, 이런 발 모양 때문에 발등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요쪽 같은 경우에는 발등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신발끈을 가볍게만 조이더라도 통증을 더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일단 신발의 밑창을 한번 보십시오. 신발의 밑창이 안쪽으로 많이 다르신 분은 평발일 가능성이 크고요. 바깥쪽으로 많이 다르신 분은 요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발등이 아픈 이유 네 번째는 발등에 있는 신경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은 유형은 심비골신경이 이 신근지대를 지나면서 인대 같은 띠에 의해서 압박이 되기 때문에 발등으로 저리고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발등 위쪽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사지를 했을 때 발등으로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게 되면 심비골신경의 압박으로 인한 겁니다. 만약에 복사뼈 안쪽을 이렇게 만졌을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발바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족근관 증후군이고요. 발등 위쪽을 이렇게 만졌을 때 찌릿찌릿한 통증이 나타나는 게 심비골신경 포착으로 인한 발등 통증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발등 통증의 원인은 바로 피로골절입니다. 피로골절이란 지속적인 피로가 뼈에 누적되면서 뼈에 미세한 골절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행을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집중이 되는 곳입니다. 엄지발가락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이 양쪽 사이드에 있는 발가락으로 갇혀 있기 때문에 충격이 가장 많이 집중이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아래쪽에 굳은 살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피로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어떤 발등의 특정 한 점이 지속적으로 찌릿한 통증이 있거나 예리한 통증이 느껴진다. 또는 발 뒤꿈치를 들고 섰을 때 발등의 특정 영역에서 아주 예민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골절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욱신거리고 열감이 느껴진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사진을 찍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처음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 미세골절을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T 같이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 같은 걸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미세골절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세골절이 확인이 되면 걷지 않고 쉬어야 회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발등 통증의 원인은 관절과 인대 문제입니다. 발등의 가운데 있는 뼈를 중족지라고 합니다. 이 중족지는 위쪽에 있는 뼈들과 이게 관절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런 관절이 염증이 생겨서 이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주변에 있는 인대가 약해져 있거나 또는 관절염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전에 염좌로 인해서 이런 인대들이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관절 사이를 약간 늘렸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아래로 최대한 굽혀봅니다. 최대한 굽혔을 때 위쪽에 있는 이 관절선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뻐근한 압통, 그다음에 무딘 통증 같은 것이 느껴진다면 관절염이구나 또는 관절 사이에 있는 인대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발통증은 발 자체에 기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CMT라고 하는 샤르콤-마리투스라는 그런 병인데요. 약간 유전적인 질환이기도 하고요. 발이 요족이긴 한데 엄청나게 심한 요족이기 때문에 발등이 지나치게 높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발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통증이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등 통증을 줄일 수 있는 3분 루틴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신발끈 때문에 발등 통증이 흔하게 생길 수 있다고 했죠. 자, 러너스 레이싱 방법으로 끈을 묶어주는 겁니다. 자, 30초 정도 소요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발등 신전근을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발등에 있는 신전근에 로션을 발라주시고 세로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가로로 마사지를 해주시고 이렇게 40초 정도 마사지를 시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시는 겁니다. 자, 뒷다리 편 상태에서 앞무릎을 굽혀서 앞무릎을 조금씩 더 굽히게 되면 뒤쪽에 있는 비복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뒷무릎을 살짝 굽히게 되면 가자미근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복근과 가자미근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30초씩 2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엄지발가락을 신전시키는 운동입니다. 신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엄지발가락 위에 밴드나 무거운 책을 놓으시고 발가락을 뒤쪽으로 신전시키는 동작을 12회 정도, 40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시원하게 얼린 얼음 캔이나 시원한 음료수를 발바닥에 까시고 이렇게 발을 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쿨링 다운 시켜주시고 냉각시켜서 염증을 조금 잡아주시는 방법입니다. 30초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분 정도 루틴으로 발을 관리하시게 되면 발등 통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발등 통증에 평발이나 요족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맞춤형 인솔이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발 같은 경우에는 아치를 만들어주면서 발이 너무 과도하게 회전되지 않도록 발 뒤쪽에 힐컵으로 지지를 해주는 이런 인솔을 착용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족 같은 경우에는 발 자체에 지면에 닿는 부분이 너무 작아서 발의 충격 흡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발 아치 전체로 충격이 흡수될 수 있도록 발 아치 전체에 인솔이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인솔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이 너무 딱딱한 발이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이 쇼업쇼업을 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더 넣어서 발 충격을 흡수를 완화시켜 주게 되면 발등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발등 통증에 언제 침을 맞으면 도움이 될까? 발등에 있는 신전근이 너무 짧아진 경우에 침 치료가 신전근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문제나 관절 자체에 너무 압박이 많이 생겨서 생긴 문제인 경우에 관절 주변으로 침 치료를 하면 관절 주변으로 혈류량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통증 완화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이 압박돼서 생기는 그런 신경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 심비골근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그 주변의 인대나 이 근막을 이완시킴으로 인해서 심비골근의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침 치료가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골절이나 심한 염증으로 인한 홍종, 붓기, 그리고 야간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주사 치료나 소염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은 발등 통증의 7가지 원인과 자가 체크 방법 그리고 3분 루틴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지인분들께 좀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안내해드린 발등 통증에 대한 자가 체크와 그리고 3분 케어 루틴에 대해서 1, 2주 정도 실천을 해보신 이후에 통증의 변화가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통증의 맥을 잡아 통증 사냥 원장 통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